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6년 최신 일본 입국에 관한 규칙 1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일본 입국 규칙을 소개해드렸지만 최근 규정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과 2027년의 최신 일본 입국 규정과 함께 일본 도착 후 꼭 알아야 할 15가지 필수 팁을 알려드립니다.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피하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짓 재팬 웹의 최신 정보입니다.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공항에서의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비짓 재팬 웹입니다. 이 서비스는 입국 심사와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 정부 공식 시스템으로 모든 여행자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 장점 3가지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주의사항 2가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첫 번째, 기내나 공항에서 종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QR코드를 이용하면 일반 세관줄에 서지 않고 보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체 입국 과정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QR코드는 1인당 1개가 필요합니다. 가족 단위로 하나의 계정에서 최대 10명까지 등록할 수 있지만 각 여행자마다 개별 QR코드가 발급되며 반드시 각자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 투어 참가자 중 한 분은 가족끼리 QR코드 스크린샷을 하나만 공유했다가 공항에서 큰 지연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짜 앱과 사기 사이트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짓 재팬 웹은 앱이 아니라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가짜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결제를 요구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해 이미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서비스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긴 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로 이용하면 세관에서 QR코드만 제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와이파이는 느릴 수 있으므로 미리 QR코드를 캡처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새 일본 입국 조건과 주의점입니다. 일본은 새로운 입국 사전 심사 제도, 일명 일본판 에스타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에스타와 유사한 제도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요한 정보, 신청 대상자, 입국 거부 조건, 그리고 제도 도입 시기 등 최신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특정 여행자가 일본 도착 전 온라인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에는 직업, 여행 목적, 일본 내 체류 예정지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전 승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탑승 전에 비행기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비자 면제 국가 지역에서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미 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해당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외국인 거주자의 입국 관리 수수료 상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1만엔에서 절차에 따라 10만엔, 영주권 신청 시 30만엔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입국 관리 제도는 2028년 도입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가짜 신청 사이트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입국 거부 조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본이 외국인 여행자의 의료비 미납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가 여행자 보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시기 위해 한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한 달 동안만 외국인 여행자의 의료비 미납 금액이 6,100만엔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의료비를 20만엔 이상 미납한 외국인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향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2026년도부터 이 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미납 의료비 기준이 20만엔에서 1만엔 이상으로 크게 낮아질 계획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현지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여행자는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책임감 있는 여행자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 의무화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일본 입국 비자 최신 업데이트 정보입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께 중요한 소식입니다. 일본 비자 요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2026년부터 일본 정부는 비자 신청 수수료를 약 3,000엔에서 약 28,000엔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는 약 9배 인상된 금액으로 다른 G7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은 1978년 이후 단 한 번도 비자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그동안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여전히 비자 면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74개국 및 지역 국민은 단기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 가능 기간과 입국 조건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일본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는 자동 게이트 주의사항입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입국 심사를 빠르게 하기 위해 얼굴 인식 자동 게이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게이트를 통해 빠르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본인은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여행자는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 게이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직원이 있는 일반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야 합니다. 시간대에 따라서는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도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동 게이트 등록 방법은 다음 섹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입국 심사의 고속화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등록을 하면 자동 게이트를 이용해 긴 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대상 여행자를 위해 빠른 입국이 가능한 패스트 트래블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동영상에서 일본이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조사해보니 일부 여행자는 이미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는 보황자라고 인정된 외국인은 교부되는 특정 등록자 카드를 사용해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심사부스에서 입국 심사관에 대면 심사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출입국 심사 절차를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자격이 있을까요? 현재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미국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비즈니스 여행자나 일부 관광객도 본인 또는 가족이 플래티넘 이상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비자 면제국의 여권, 범죄 경력이 없는 깨끗한 기록, 과거 일본 입국이 거부된 적이 없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일본 출입국 재료관리청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승인된 경우 처음 일본에 입국할 때는 일반적인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2차 심사에서는 공항 등에 설치된 지정 등록 장소에 가서 온라인 신청 시에 원본 서류를 제출해 지문 등록 등을 실시해 적당한 인물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자동화 게이트 이용을 위한 등록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 등록자 카드가 교부됩니다. 이것을 취득하면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자동화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어 입국 심사의 긴 줄을 완전히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특히 일본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이나 장시간의 비행 후에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싶은 분에게는 최적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개요란에 신청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요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일곱 번째는 입국 시 여권 규칙입니다. 일본 입국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여권 규칙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입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탑승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 전에 반드시 항공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자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은 비자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부 여행자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일본을 출국한 후 단기간 내 다시 입국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횟수 제한은 없지만 반복될 경우 입국 심사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장기 체류,
불법 취업 또는 관광 목적이 아닌 방문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질문을 받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심사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입국 심사 질문 최신 정보입니다. 일본에서 투어 가이드를 하고 있는 저는 항상 고객분들께 입국 심사 경험과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사례를 보면 입국 심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크게 5가지입니다. 대부분 숙소 정보, 귀국 항공편, 방문 목적, 직업, 그리고 소지 금액에 대해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호텔 예약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편도 항공권을 가지고 있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더 자세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추가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00만엔 이상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입국 자체는 가능하지만 미신고 시 벌금이나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항에서의 불필요한 지연이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입국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세관 심사 새 규정입니다. 일본은 세관 신고를 완전 전자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즈 재팬 웹을 이용하지 않아도 일본에 도착한 뒤 종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면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종이 세관 신고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출국 전에 온라인으로 이름과 주소, 여권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하며 등록한 이메일로 받은 QR코드를 세관에서 제시하게 됩니다. 아직은 몇 년 남았지만 저는 지금부터 비즈 재팬 웹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비즈 재팬 웹을 이용하면 입국 심사와 세관 심사의 전용 레인을 이용할 수 있어 공항에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비즈 재팬 웹 사용 방법과 자주 하는 실수도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일본 여행 전에 꼭 확인하시고 더욱 편하게 일본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는 출국세 인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일본 출국세 인상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알아야 할 최신 업데이트 2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새로운 출국세는 항공 좌석 등급과 관계없이 1인당 3,000엔으로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코노미 클래스 3,000엔, 비즈니스와 퍼스트 클래스 5,000엔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운영이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이 안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새로운 출국세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됩니다. 즉 해당 날짜 이후 일본을 출국하는 경우 1인당 3,000엔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공항에서 별도로 납부하는 방식은 아니며 대부분 항공권 요금에 포함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변경은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모든 출국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본인 여행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국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일본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약 3,500엔, 이집트는 약 3,900엔, 호주는 최대 약 7,000엔 수준의 출국세가 있습니다. 일본 여행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여행은 조금 더 빨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는 항공 규정 변경입니다. 일본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하실 예정이라면 새로운 항공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모르고 출발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수화물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ANA는 기내 반입 수화물과 위탁 수화물 규정을 크게 변경했습니다. 먼저 기내 반입 수화물입니다. 현재는 머리 위 선반에 보관하는 기내용 가방 흰개와 앞좌석 아래에 넣을 수 있는 개인 소지품 흰개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1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는 개인 소지품의 크기가 가로 40cm, 세로 30cm, 높이 20cm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큰 가방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내 반입 수화물과 개인 소지품의 총 무게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10kg입니다. 다음은 위탁 수화물입니다. 2026년 5월 19일부터 ANA의 무료 수화물 규정이 변경됩니다. 무료 위탁 수화물의 크기 제한은 세변의 합이 158cm까지이며 무료 수화물 개수는 이코노미 클래스 2개,
프리미엄 클래스 3개까지로 제한됩니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발 전 새로운 수화물 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번째는 일본 반입 금지품입니다.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과 금지된 물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지 품목을 반입하려고 할 경우 물품이 압수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공항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여행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반입 금지 품목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류 제품입니다. 생고기뿐만 아니라 조리된 고기도 대부분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시지, 베이컨, 육포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제 지인은 미국에서 남은 햄버거를 가지고 입국하려다가 도착 직후 바로 압수된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일과 채소입니다. 사과,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일반적인 과일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해충과 식물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본에서는 신선한 과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약품입니다. 자국에서 합법적인 일반 의약품이나 처방약이라도 일본에서는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일본 반입이 승인되지 않은 진통제를 구매했다가 이를 알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마약 등 불법 약물은 엄격히 금지되며 매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정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위조 명품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짜 브랜드 제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간주되며 반입 시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정 동물 제품입니다. 일본은 CITES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 악어, 희귀 파충류 등 멸종 위기종으로 만든 제품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반입은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는 품목입니다. 먼저 주류와 담배입니다. 이들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면세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초과할 경우 높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압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입니다. 100만엔을 초과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벌금이나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지 품목 리스트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번째는 새로운 면세 제도입니다. 일본에서 쇼핑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새로운 면세 제도 개정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여러분의 쇼핑 경험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이 면세품을 불법으로 재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주요 변경점은 4가지입니다. 첫째, 면세 방식이 환급제로 전환됩니다. 매장에서 소비세를 지불하고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제도와 유사하며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소모품의 특별 포장이 필요 없게 됩니다. 덕분에 매장에서의 절차가 단순해지고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셋째, 면세 한도 50만엔 규정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고가의 상품도 면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만엔을 추가하는 경우 매장에서 제품의 시리얼 번호나 아이디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넷째, 이 제도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쇼핑은 더욱 편리해지지만 동시에 더 꼼꼼한 계획이 필요해집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관광객도 교통이나 응급 의료 같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기적으로는 면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실화된다면 해외 여행자에게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14번째는 스이카 구매 방법입니다. 일본을 여행하신다면 스이카와 같은 교통 IC카드는 꼭 필요합니다. 전철이나 버스뿐 아니라 편의점, 마트, 자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도쿄에서는 나리타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에서 스이카를, 오사카에서는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이코카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일본 주요 도시 대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의 자동 발매기에서 간단히 구입 가능하며 500엔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여행이 끝난 후 옆 직원에게 반납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28일간 유효한 웰컴 스이카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바일 스이카입니다. 어디서든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실제 카드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다만 아이폰 사용자만 이용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실물 스이카나 이코카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카드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어떤 카드가 본인 여행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여행을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TV 가족 가문이다. 15번째는 현금 준비 방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여전히 현금 사용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도착 시 엔화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환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전에는 공항이나 호텔은 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고 시내에서 환전하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조언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고객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아사쿠사에서 환전을 했고 다른 고객은 같은 날 신주쿠에서 같은 금액을 환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천엔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사쿠사나 오사카 구로몬 시장과 같은 관광지에서는 공항보다 환율이 더 나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환전소나 환전기계 중에는 매우 불리한 환율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세븐일레븐 매장 안에서도 기계에 따라 환율이 다른 경우가 있어 놀라는 여행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도쿄에서는 신주쿠 서쪽 출구나 오모이데 요코초 주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사카에서는 남바 지역이 비교적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편리함만 보지 말고 반드시 환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항에서는 1인당 약 5,000엔 정도만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면 시내에서 환전하거나 ATM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많은 ATM이 다국어를 지원합니다. 현명하게 환전하여 돈을 절약합시다.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